자, 이번에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뉴턴의 1법칙 뭐예요? 관성의 법칙이죠. 맞죠? 관성의 법칙이 왜 나왔냐? 이게 사실 충격량에 관련해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들 관성의 법칙을 외웠어요? 알고 있죠? 뭐예요? 이 동력학적 관점으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일반 물리학에서 햄이 관성의 법칙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동력학적으로 우리 역학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면 되냐 하는 관점에서 봅시다. 이제 우리가 원래 문서적으로는 그냥 글적으로는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고 정지해있는 물체는 그 다음에 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속도로 이동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역학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V가 0이잖아. 그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도. 그 다음 얘가 어떤 속도로 가잖아. 2m/s 이쪽으로. 그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물체들의 이 다이나믹 입장에서는. 근데 얘네들의 운동을 바꿔보고 싶어. 얘네들의 운동이 변하게 하고 싶어.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충격이 필요한 거야. 충격, 임펄스, 임팩트,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힘 또는 포스, 힘, 이게 가해지면 얘네들 이제 관성이 자유로운 상태 현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학생들은 수업 들을 때 어떤 시간만 되면 자죠. 그러니까 동력학 시간만 되면 자잖아, 너네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피곤해서 잤는데 어느새는 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몸에 익어가지고 교수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려 더 잠 오죠. 자기가 거기에 익숙해진 거야. 그게 관성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너네들 그 관성을 깨려고 해도 웬만한 정신력으로 안 깨죠. 언제 깨져? 다 학점 받거나 중간고사 시험 딱 한 번 치면은 충격받잖아. 그러면 약간 그 충격이 너네들 어느 정도 변화가 일으키면 이제 너 그 관성에 자지 않도록 하겠죠. 다른 대책을 세우겠죠. 그것처럼 물체도 힘을 받으면, 역학이잖아. 얘는 힘에 밖에 관심이 없다 했지. 힘을 받으면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는 건 그대로 움직이는 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충격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공식은 P는 mv랑 I는 ft, 이건 외워두세요. 알겠죠? 이거는 내가 증명은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일반 물리학을 여긴 이미 다 한 애들이니까 P는 mv, I는 ft. 그러니까 P는 운동량이란 모멘텀인데 운동량이란 뜻입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의. I는 ft, 힘 곱하기 시간이. 이 둘이 관계가 이제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수식은 두 개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거는 내가 그 수식 유도도 안 할 거예요. 일반 물리학 때는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 링크나 여기 오른쪽 위에 그 바로가기 좀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그 유도 공식을 한번 하는 거를 한번 배우고 와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 동력학에서는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이건 이미 학생들이 외워놨죠. 이 개념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힘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야구공이 가잖아. 이렇게 야구공이. 그럼 야구 배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칠 거 아니야. 만약에 얘를 꽝 칠 거 아니야. 그럼 야구공이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냐. 이게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야구공이 이제 가다가 이쪽으로 맨 처음 V0로 가잖아. 가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받을 거 아니야.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 델타 t 동안에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잠깐만 조금만 좀 바꿀게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여기가 델타 t라 할게요. 델타 t. 그 순간에 힘을 쫙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힘을 이쪽으로 준다 해가지고 아래로 할게요. 방향은 음으로 잡을게요.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나중 속력은 어떻게 돼? V-죠. V-
그래서 음의 값으로 해가지고 뒤로 가죠. 자,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의미가 뭘 말하냐 하면은 사실은 가속도를 받은 거예요. 가속도. 왜냐면은 여기다가 뭐 F는 MA죠. 그럼 여기다가 야구공의 질량 M을 나누면 뭐가 돼요? AT 그래프가 되죠. 사실은. 여기 M을 나누면은 어떻게 돼? M은 뭐예요? 사실은 상수죠. 그냥. 이 질량이란 상수죠. 그래가지고 이 가속도, 음의 기울기의 가속도를 사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쭉 1차. 이게 음이니까 1차 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속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힘을 받는 것 자체는 가속도를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 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진 않아요. 근데 이해만 하세요. 알겠죠? 이해만 해가지고 넘어가요. 이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외우세요. 이 둘이는 같은 겁니다. 아까 I는 FT라 했잖아. 이거랑 P는 MV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낼 때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숨길 수 있고 또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숨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같다 해서 풀면 돼요. 왜 같으냐 하면 이 F가 뭐야? MA잖아. MAT잖아. 그럼 A는 뭐야? T분의 V죠. 그래가지고 나누면 어떻게 돼? MV가 나오죠. 그래서 P는 이 둘이는 같은 식입니다. 이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일단은 가지고 이제 일단 이거는 지금 1번 물리학 했던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 게 뭐다? 가속도를 받는 거다. 충격을 받으면 뭐가 변해? 관성이 변한다. 오케이? 이거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메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역학 공부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 이제 동력학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냐? 뭐냐 하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모멘텀과 임펄스,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떻게 한다고? 커넥트. 이벤트들을 커넥트 한다고. 이 물체의 두 물체의 사건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뭐라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두 물체의 사건을 연결시켜줍니다. 충돌을. 한번 보죠. 원래 우리가 옛날에 에너지 보존, 이전에 에너지 보존을 배웠죠. 에너지 보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A가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사건 1이라 해가지고 K1, U1, 여기 뭐 K2 해가지고 둘이 같다 해서 풀었죠. 풀어왔잖아. 근데 이거는 물체가 하나일 때야. 너네들이 충격량에서 문제를 좀 어렵게 할 때는 이 오른쪽처럼 B타입처럼 물체가 2개 이상이야. 2개.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K1, U1. 근데 내려가잖아. 그럼 뭐가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보존은 다 물체가 하나일 때 경우만 풀었어요. 그러면 너네들 시험에 나올 때 물체가 2개가 충돌이 날 때 2개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과 충격량도 합쳐지고 에너지도 합쳐진 문제 이렇게 낸다니까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했냐면 햄이 크러쉬라고 했고 인터랙션, 그러니까 상호작용. 이 둘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은 언제나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충격량과 이제 난 충격량. 이 둘이는 이제 이렇게 같아요. 오케이? 이 개념을 이걸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둘이를 커넥트 합니다. 이렇게 커넥트. 이 커넥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얼마나 좋냐면 이 운동량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은 에너지 보존이 안 돼도 운동량은 보존돼요. 예를 들어 에너지가 컨저베이션이 돼요.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럼 당연히 운동량도 보존돼요. 근데 우리가 그 비보존력이 작용할 때 있죠. 비보존할 때 에너지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운동량은 보존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운동량은 에너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동량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엄청 핵심 수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안 돼도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게 이 수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시험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
그거를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어떤 충돌이 있냐면은 엘라스틱 컬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성 충돌이 있어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인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보존력만 작용하는 거예요. 보존력. 이해돼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마치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 A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갔는데 일단 마찰이 없다 하자. 마찰 X라 하자. 그럼 내려갈 때 에너지 소모가 없죠? 쭉 가다가 어떻게 돼? 이게 뭐야? 햄이 용수철을 그렸거든요. 용수철. 용수철은 대표적인 무슨 거예요? 무슨 힘이에요? 보존력이죠. 이 용수철이라는 거는 KX는 대표적인 뭐야? conservative force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말 안 해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용수철이 붙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 탄성 충돌일 땐 뭐도 보존돼?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수식이 원래는 뭐라 했어? 충돌 전 운동량 P1이랑 충돌 후 운동량 P2 이게 같다 해서 햄이 푼다 했죠? 원래는 이게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되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에디셔널 포뮬라 그것도 에너지 보존까지 둘 다 써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비탄성 충돌 또는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컨디셔널이라고 내가 햄이 적었는데 이거는 조건부로 이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비탄성인데 이제 총에너지 보존이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려가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완전 비탄성은 이제 같이 붙어서 가는 건지 알죠? 근데 비탄성은 뭐야? 이제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열에너지로. 그 열에너지를 가르쳐 줬을 때, 몇 줄이 소모되는지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수식은 성립합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줬을 때는 이 수식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뭐만 써야 돼? P1, P2. 이것만 써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 풀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일단은 충돌할 때 인터랙션 부분을 잘 해결해야 돼. 상호작용을 A, B를 충돌하잖아. 그럼 이때 속도 구할 때는 P1, P2 해가지고 이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거를 잘 이해해서 그런 문제도 조금 초기 문제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에너지랑 섞인 문제를 좀 풀어줄게요. 에너지랑 섞인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실제로는 에너지랑 충돌이랑 같이 섞어서 나옵니다. 시험은이. 일반 물리학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래요. 아마 에너지랑 또는 충돌이랑 그 운동도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충돌. 만약에 이게 이렇게 충돌되잖아. 그럼 충돌돼가지고 어느 부위로 가잖아. 예를 들어 V 다시로. 충돌 후에 같이 완전 비탄성일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시간으로 만약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마치 이런 거. 햄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통나무가 있는데 이게 총알이 있어가지고 여기 박히잖아. 박히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충돌 플러스 운동이죠. 오케이? 운동일 때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 충돌 후에 발생하는 V 다시는 나중 속도는 여기에 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나중 속도. 그러니까 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돌 후에 그 말이고 보통은 에너지로 조금 많이 써요. 에너지는 에너지식에 쓰는 거니까.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how to solve. 그러면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봅시다. 첫 번째, 똑같이 이제 문제를 읽어봐가지고 이벤트 1, 이벤트 2, 이벤트 3 이거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벤트 1이라는 건 이거 처음에 충돌 전이 그럼 어떻게 돼? K1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햄이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보여줄게. 그 다음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충돌 전에도 이제 K2, U2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벤트 2는 이렇게 이때는 에너지 보존이 됐으니까 이거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벤트 3 뭐야? K3, U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여기 연결되는 거 있죠. 여기 연결되는 거. 근데 지금 비탄선 충돌일 수 있잖아. 왜냐면 완전 탄선 충돌은 아니잖아. 여기 연결되는 인터랙션을 뭐라 돼? P2와 P3에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에너지가 같으니까 여기 식이 하나 나오지.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여기 식이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이면은 이게 안 돼요. 완전 탄성 충돌이면은 이게 되는데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이 하나, 두 개 나오죠. 그러면은 문자 두 개, 식 두 개를 해서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마찰열을 가르쳐 준다. 그럼 Q 값이 나오죠. 그럼 여기 값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식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식 3개, 문자 3개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완전 탄성 충돌이면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식 3개, 문자 3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건 햄이 문제 풀면서 그 미지수 개수, 식개수로 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봐봐. 그 다음 뭐야? Create relational formula as below. 그러니까 아래 식처럼 이 관계식들을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탄성 충돌이면 되고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면 이렇게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이해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Interaction point. 그러니까 충돌하는 건 뭘로 해야 된다고? 무조건 사건 2와 사건 3의 이제 연결 부위. 여기 충돌하는 거 충돌이죠. 여기 충돌이 일어나잖아. 여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사건과 사건 2와 사건 3은 이걸로 무조건 연결해야 됩니다. 뭐라고? MV2는 MV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붙어서 간다 하면은 이 M 값은 뭘로 돼? A랑 MB랑 V3. 오케이? 초기는 이게 충돌 전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만약에 완전 비탄성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줘야겠죠. 일단 완전 비탄성이랑 비탄성이랑은 설명은 따로 지금 안 할게요. 왜냐면 일반 물리학 부분에 한번 자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 일반 물리학 좀 한번 듣고 오세요. 알겠죠? 지금은 역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 매치시켜라. number of formula. 그러니까 수식의 개수랑 미지수 unknown value, 미지수의 개수, unknown value 개수랑 수식의 개수가 맞으면 바로 풀어라. 그 수식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미지수 3개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이. 문제 간단해요. 미지수 개수, 식개수만 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추가되는 거는 이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2차원 운동이 나올 수 있죠. 2차원 운동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다가 오다가 충돌을 했는데 얘가 비껴나가거나 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충돌 후에.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이쪽으로 가든지 또는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충돌 전에 이렇게 됐다가 여기 비껴나가서 충돌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이런 거는 분리해야 돼요. 벡터 분리. 오케이? 벡터 분리해서 X축 운동량 보존, Y축 운동량 보존을 같이 해놔가지고 풀면 바로 끝납니다.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내요. 이건 에너지랑 연결을 시키기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햄이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걸로 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좀 몇 가지 좀 시간 날면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한번 실제 적용하는 거는 내가 연습 문제로 적용해 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마무리까지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